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화식 문제풀이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 보죠. 자, 지난번에 이제 점화식 공식 7개를 선생님하고 이제 총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예제를 한번 풀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풀리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이크가 됐는지 한번 일단 확인을 해 볼게요. 예, 마이크 돼 있죠? 오케이.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하고 이제 2번을 보겠어요. 여기가 이 부분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다 돼 있죠. 세 개가 다 나온 것은 우리가 7번 공식이었죠. 7번 공식을 한번 다시 써보죠. P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Q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R 곱하기 A n이 0이다. 그래서 n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세 개가 보이는 거. 근데 이 세 개가 보인다고 해서 다 7번 공식은 아니고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일 때만. 기억나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이 Q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서 얘네들로 정리를 하면 이제 7번 공식이니까 공식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고요. 얘네들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P에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R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개차 수열이 되더라. 그러므로 공비가 서브 수열이 등비 수열인 개차고 그 등비 수열의 공비가 P분의 R인 그러한 개차 수열이 되더라가 선생님이 공식으로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러면 얘도 그렇게 해보겠어요. 2에 A의 N, 얘네가 이쪽으로 갑시다.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A의 N은 0. 자, 1 마이너스 1 세 개 더했더니 0이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로 묶어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에 그렇죠?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죠? 자, A1, A2 자, n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고 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뺀 값이나 여기서 이것을 뺀 값이 똑같다. 여기 있는 애들이 일정한 숫자가 됐다. 그러면 이건 개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등차가 되는 거죠. 사실 얘가 등차 중항이었어요. 나누기 2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등차 중항이죠. 따라서 7번 유형에도 맞지만 또 봤더니 등차 수열이니까 7번이 훨씬 식이 복잡한 거잖아요. 등차로 푸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얘가 등차구나. 등차인데 초항이 2입니다. 두 번째 항이 6이죠. 얼마 커졌어요? 4죠. 그러므로 공차가 4입니다. 초항이 1이고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의 D 다시 써주면 4n-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반항이 찾아졌다. 그런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애들도 한번 2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봤는데 얘네들이 밑에 거를 풀어보죠. 이게 뭘까요? 자, 수열이 있는데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1번째가 있고 n 플러스 2번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것 같다. 이게 바로 뭐예요? 등비 중항이었죠. 지난 시간에 한 공식이죠. 우리 등비 수열 배우면서. 따라서 얘가 등비 수열입니다. 자, 등비 수열인데 초항이 4예요. 두 번째 항이 6이에요. 그럼 얼마 곱해졌을까요? 4 곱하기 R이 6이니까 2분의 3씩 곱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비를 찾았어요. 그리고 일반항을 찾아라. 공식에다 넣으면 되죠. A1 곱하기 R에
n-1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일반항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식에서도 3번이었죠. 자, 얘네들도 한번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3번이죠. 자, 우리가 3번 공식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의 n이죠. 자, 얘네들은 일반항을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fk로 기억합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죠. a1이 1이니까요. 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fk가 2의 k제곱입니다. 여기는 시그마 공식 없어요. 등비를 일일이 다 해서 풀어야 돼요. 여기가 k에다가 1부터 n-1까지 넣으면 2의 1제곱, 2의 2제곱, 1에서 2의 n-1제곱이죠. 앞에 1이 있으니까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묶어서 하나가 등비가 될 수 있네요. 왜? 얼마씩 곱해가니까 2씩. 그러니까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가 n개죠. n-1이 아니라. 왜냐면 요거 하나 더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n개죠.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하면 r-1의 초항에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a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게 3번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7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거죠. 자, 위에 거부터 먼저 해보죠. 이번에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4번이네요. 자, 4번 공식이 이렇게 됐어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 곱하기 어떤 식이다. 여기가 아까는 더하기였지만 지금은 n에 관한 어떤 식이 된 겁니다. 자, 얘네들은 일반항 어떻게 구했냐. A1에다가 f의 1 곱하기 f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n-1까지 곱해준다. 이거였습니다. 이걸 바로 적용시켜야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fn이 뭡니까? 지금 저 식에서 fn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a1은 1이니까 1 곱하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4죠. 그 다음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5, 4분의 6.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n-1까지 가니까 n분의 n 플러스 2죠. 자, 약분되는 걸 잘 보세요. 어떻게 약분되냐? 여기에서 여기가 두 칸 뒤에 있는 분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칸 뒤에 있는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앞에 또 n 플러스 1도 두 칸 뒤에 있는 분모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는 다 순서대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짝이 없는 게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가 되겠어요. 곱하기 1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분모는 6이고 분자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보겠어요.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2번을 풀어보면 수열 AN이 A1이 이렇게 되고, 자, 2번을 지금 풀어보면 A1이 1이고요.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 얘도 똑같이 4번인데요. 이게 2의 n제곱이죠. 자, 보세요.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곱하기 F의 n인데 이 F의 n이 현재 2의 n제곱입니다. 아까 배운 대로 할까요? 자, AN은 A1 곱하기 F의 1, 그러니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어디까지 곱합니까? n-1제곱까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2의 거듭제곱인데 얘가 1부터 n-1까지 더한 게 요 자리 지수에 써야 되죠.
이걸 다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K인데 1에서 n-1까지죠. 2분의 n에 n이 이겁니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에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이게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AK가 2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A의 K가 2에 36이니까 여기가 36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n이 바로 이 K와 동일하겠죠. 항의 번호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n이 양변에 2 곱해가지고 72 n-1이 72 8, 9네요. 9번째 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을 한번 풀면서 또 어떤 유형으로 발전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A1은 1이고 S의 n은 4 곱하기 AN-3입니다. 그리고 A의 10을 구하래요. 이건 일반항 AN인데 여기는 수열의 합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 이걸 떠올리세요. S의 n 마이너스 S의 n-1이 A의 n이고 n은 두 번째 항부터죠. 그 다음에 S의 1은 A의 1이다. 이렇게 이게 한 세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거는 여기 있으니까요. S의 1 1이겠죠. 그 다음 요거를 이용해서 AN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AN을 이걸로 바꾸겠어요. 자, 그러면 S의 n은 4 곱하기 S의 n 마이너스 S의 n-1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자, 요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일로 가면 마이너스 3 곱하기 S의 n은 마이너스 S의 n-1 마이너스 3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이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n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S의 n 플러스 1은 S의 n 더하기 3 그리고 양변을 얼마로? 3으로 나누죠. S의 n 플러스 1은 3분의 1 곱하기 S의 n 더하기 1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때 S의 1은 1이죠. 자,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요게 우리가 배웠던 몇 번 공식과 5번 공식과 일치하죠. 이 5번 공식에 별 3개 쳤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이었죠. 개차 수열인데 서브 수열이 뭐가 되는? 등비가 되는 이런 개차 수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n 플러스 1과 n 관계로 공식을 외웠으니까 얘를 n에서 n-1을 하나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꿔놓고 S의 n은 S1 더하기 등비의 합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이 등비 수열이 초항은 어떻게 구했어요? S2-S1으로 구하죠. 공비 R은 바로 얘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n-1개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일단 S2는요. 여기서 만들면 되죠. 여기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써줄까요? S2는 3분의 1 S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죠. 그러면 3분의 4 마이너스 1은 3분의 1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1이죠. 따라서 S에는 1 더하기 1 마이너스 R에 초항에 1 마이너스 R에 n-1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3분의 2니까 분모 분자에 30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2분의 1로 올라가겠죠. 따라서 1 더하기 2분의 1에 1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SN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A의 10을 구하래요. 그러므로 A의 10은 이거 이용하면 되죠. S의 10 마이너스 S의 9잖아요. 그러니까 S의 10은 여기다가 10 집어넣는 거고 S의 9는 여기다가 9 집어넣어서 빼주면 계산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죠. 자, 6번에서는 방학을 맞아 지은이는 10일 동안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다. 첫째 날에는 포도 20송이를 수확했고 둘째 날부터는 전날 수확한 포도수의 2분의 3배를 수확했다. 그러니까 첫째 날 20송이, 둘째 날 20송이 곱하기 2분의 3, 셋째 날 20송이 곱하기 2분의 3에다 또 2분의 3이니까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등비수열이네요. 그래서 수확한지 이거를 이제 첫째 날을 A1, 둘째 날을 A2, 그리고 수확한지 n번째 되는 날 AN이죠. AN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AN은 A1 곱하기 R의 n-1에다가 대입하면 A1이 20이고요. 공비가 2분의 3이고 n-1제곱. 예. 이게 AN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은 되는 거죠. 근데 2번이 A의 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이게 관계식입니다. 아주 간단하겠죠?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이 하나 끝납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점화식 문제였고요. 오늘은 이제 수학적 균합법을 여러분하고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원의 마지막 단원인데 수학적 균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n이 1일 때 성립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수 n에 대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균합법이라고 한다. 아까까지는 균합적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균합법이죠. 수학적 균합법.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른 말로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를 한번 지어내 보냐면 만약에 어떤 섬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섬이 있는데 토끼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예, 토끼들이 이렇게 삽니다. 토끼들이 사는데 토끼의 눈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눈이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아와서 봤더니 눈이 파란색이에요. 첫 번째 토끼도 눈이 파란색이고 두 번째 토끼도 눈이 파란색이고 세 번째 토끼도 눈이 파란색이에요. 잡을 때마다 한 10번 잡았는데 다 눈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섬에 있는 모든 토끼는 눈이 파란색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11번째부터 눈이 빨간 토끼가 나올지 누가 알겠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1억 번 해봤어요. 1억 번. 1억 번까지 예외 없이 눈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모든 토끼가 눈이 파랗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하죠. 1억 1번째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토끼가 눈이 파랗다는 걸 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토끼가 눈이 파랗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증명할까? 그 증명 방법이 바로 오늘 단원에서 얘기한 수학적 균합법입니다. 자, 그 증명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K번째 토끼가 눈이 파랗다고 한다면 K 플러스 1번째 토끼도
눈이 파랄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설명해 주면 K번째 이유는 다 눈이 파란 거겠다. 일일이 뭐 1000번, 100번, 1억 번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앞에 붙여요. 첫 번째 토끼도 눈이 파랗고. 그러면 첫 번째가 파라니까 그 뒤로부터는 다 파란 것만 나오겠죠. 이렇게 증명하자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첫 번째가 파람을 보이고 AK도 파랗다는 걸 보이고 K 플러스 1도 파랗다는 거 세 번만 보이면 되는 줄 아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파랗다는 걸 보이는 거는 시작점이니까 이건 그냥 바로 보이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얘도 참이다라는 바로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참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자,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떤 예제로 하나 문제를 풀면서 해볼까요? 자, 예를 갖고 해봅시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이걸로 지금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것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n이 1일 때 성립하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하기 2가 좌변이죠. 우변은 여기다가 다 1을 넣어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같다가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하면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되겠죠? 1, 2 더하기 2, 3 더하기 어디까지 가요? k 곱하기 k 더하기 1은 3분의 1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돼요. 여기서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옵니까? 자,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주면 컨닝을 좀 합시다. k 플러스 1일 때는 이런 거죠. 1, 2, 3 그래서 k에 k 더하기 1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그리고 이쪽은 3분의 1에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자, 이 파란 건 모른다고 합시다. 아직 우리가 파란 건 모른 척 하고요. 얘가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가 보여져야 돼. 그럼 어떻게 보이면 되냐? 요걸 봤더니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컨닝하자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거네. 그러면 여기서요.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양변에 이걸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양변에 이걸 더할 때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당연히 성립하죠, 등식이. 이렇게 당연히 성립하는 등식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가서 k 곱하기 k 더하기 1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걸 더해줬잖아. 양쪽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더해져서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되고 우변은 3분의 1 k, k 더하기 1, k 더하기 2 더하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된 겁니다. 얘네들이. 자, 이렇게 되면 이쪽을 정리를 해보죠. 여기가요.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로 묶어내자. k 더하기 1, k 더하기 2. 그러면 얘는 3분의 1 k 더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꺼내냐? 3분의 1, 얘를 3분의 1 앞으로 꺼냅시다. 여기서요. 그럼 얘는 3분의 1 꺼냈으니까 k 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1 돼야 되니까 3이 된 거죠. 얘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k 더하기 1과 k 더하기 2.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양변에 이걸 더하는 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얘도 성립한다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이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가 보여진 거죠. 얘가 이게 나오는 바람에. 자, 이렇게 증명하는 게 수학적 균합법으로 증명해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학적 균합법이 뭔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학적 균합법은 지금처럼 등식일 때 성립하는 게 있고요. 부등식일 때 성립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부등식일 때도 똑같이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가지고 이걸 보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얘를 풀었는데 등식은 얘랑 똑같이 나오는데 부등식은 이게 다를 때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예제로 한번 부등식 자리도 같이 풀어보죠.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등식일 때를 설명하죠. 자, 이 균합법에 대한 증명은 등식일 때와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얘도 어떻게 증명해요?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자, 여기다가 n이 1일 때 보인다는 건 n에다가 다 1을 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h가 크다. 1 더하기 h. n에다가 다 1을 넣었으니까. 그런데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는 공식은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문제를 보세요. 문제가 n이 2부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1이 아니라 2죠. 이게 뭐냐? 시작점이니까. 학생들이 의미를 없이 그냥 공식만 외우면 2를 넣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가 시작점이죠. 그래서 2를 넣어요. 1 플러스 h의 제곱은 1 플러스 2h보다 큽니다. 자, 이거를 전개를 해봐요. 1 플러스 2h 더하기 h 제곱이 1 더하기 2h다. 이거랑 똑같으니까 요만큼이 있는데 h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항상 크죠. 따라서 n이 2일 때 성립함을 보였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은 1 플러스 h의 k제곱은 크다. 1 플러스 kh죠. 근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은 1 플러스 h의 k 더하기 1 크다. 1 플러스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양변에 얘를 보고 1 플러스 h를 곱하자. h가 양수니까 양수가 돼서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걔네들을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되겠냐? 이쪽은 1 플러스 h의 k 더하기 1이죠. 부등호는 그대로고요. 이쪽이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입니다. 자, 이쪽을 전개했을 때 이게 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해봅시다. 근데 이게 부등식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해보면, 자, 이쪽이 분배법칙 1 플러스 h kh의 제곱이죠. 얘는 1 khh입니다. 1 h kh 요만큼이 더 있는 거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것은 이거보다 크게 됐고요. 얘는 1 플러스 h 플러스 kh보다 크죠. 왜? 요만큼이 더 있으니까. 따라서 부등식은 이걸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크다. 그러므로 얘는 얘보다 크다가 돼서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부등식은 이렇게 한번 건너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증명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였었어요. 이게 수학적 균합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쪽 동네는. 자, 그럼 예제 앞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보죠.
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에 대하여 두 명제 이것과 이것이 모두 참이면 이것도 참이라고 한다.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되기 위한 조건, 모든 자연수 n이니까 p1이 참임을 보이고, 그러니까 p1이 참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참이면은 모든 자연수에서 되냐? k면 k 플러스 1이다. 이 내용을 보고 싶은데 이 얘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것과 이것이 모두 참이면 그 다음 나오는 것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P2가 참이면 그러면 P3이 자동으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그 다음에 P4고 요거 두 개 참이면 그 다음에 P5고 따라서 1번, 2번, 3번이 참인 것만 보여주면 이렇게 그 뒤로는 쭉 되겠죠? 따라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좀 전에 같이 풀었었고요. 이것도 방금 전에 예제를 풀었죠. 뭐 이 정도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게 된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균합적 정의까지 해서 수원이 한 번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원을 다 맞추고요. 뒤에 있는 강의는 뒤에 한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